1.5절 1대1 함수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했는데 함수가 정의되려면 우리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규칙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규칙이었냐면 x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y라고 하는 공역으로, 즉 공역이라고 하는 건 y 전체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 y 중에서도 x의 선택을 받은, 즉 대응되는 값들만 모으면 우리가 레인지, 취역이라고 얘기했었죠. x에서 y로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정의됐다라고 했을 때 x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있고 y의 원소도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x에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원소로 대응을 시킬 텐데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다. 그리고 이 원소는 이 값으로 대응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값, 선택받은 y의 값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집합을 다 모아서 이만큼을 우리는 레인지라고 얘기했었다. 치역이라고 하는 거고 x가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x가 두 개의 값 모두 똑같은 하나의 값으로 대응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대응 관계를 봤을 때 x는 각 하나에서 어떤 다른 y 값으로 대응이 되는 규칙인 거고 함수가 안 되는 예를 생각을 해보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똑같이 3개씩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x의 값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y 값에 대응이 됐다. 그런데 이 값이 또 다른 값에 또 대응을 시켰다. 또 다른 값에 또한 대응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관계라 함은 무엇이냐면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화살표로 대응 관계를 그렸을 때 x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하나만 돼야 되는 거예요. y는 몇 개를 선택받든 상관이 없지만 x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함수다, 그리고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뭐였나요? 그쵸?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x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직선을 하나씩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였죠. 자, 함수가 이런 얘기였었다면 오늘은 이제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성질에 만족하는 함수예요. 자, 그 성질이 뭔고 하니 지금 아래에 보시면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f의 x1과 f의 x2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보일 거예요. 지금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볼 텐데 1대1 함수는 우리가 one-to-one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injective func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injective function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한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무엇일 때 또는 여기가 무엇이라면 또는 if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무엇이라면 라는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여기까지가 우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문장은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에서 가정은 반드시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우린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장의 똑같은, 즉 이 문장이 true라고 했을 때 역시 똑같은 true가 되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결론을 부정한 것을 가정으로 놓고 가정을 부정한 것을 결론으로 놓는, 즉 대우명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대우명제 생각해 보면 자, 결론을 한번 부정해 보세요. f의 x1하고 fx2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부정은 같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가정을 이제 부정해서 결론에다 넣어볼게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부정하면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장하고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완벽히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판정할 때는 이 두 문장에 의해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기 위해서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아래 그림에 보면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정의역 A에서 B로 가는 어떤 함수가 대응이 돼 있어요. 즉, 지금 대응 관계가 화살표가 하나씩 그려져 있죠.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함수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 즉 A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각각의 점들은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는 규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명제를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1과 x2는 서로 다를 때 x1과 x2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이 A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A에 있는 임의의 원소 x1과 x2를 내가 선택했을 때, 즉 여기에서는 x1과 x2는 임의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이 기호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렇게 A를 거꾸로 뒤집은 것은 임의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임의의 x1, x2라는 얘기는 이 A라는 집합에서 내가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1하고 4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1하고 4는 당연히 다른 숫자죠. 그럴 때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다른지를 살펴볼게요. 그럼 x가 1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은 2라고 했으니 f의 1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에 대응하는 것은 10이었죠. 그러니까 f의 4는 10인데 2하고 10은 어때요? 서로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다른 것의 결론을 얻었으니 이것은 뭘까요? 이 함수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명제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원소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이 명제가 성립할 때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2를 선택했을 때도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와 3을 선택했을 때도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립하면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g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위에가 1대1 함수 얘였으니까 이 그림은 아마도 1대1 함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보세요. 자, 2하고 3이라는 원소는 당연히 다른 값인데 그때 f의 2, 그러니까 즉 2를 대입한 함수값,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뭔지 생각해보고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봤을 때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로 x값은 다른데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명제에 의해서 x값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함수값이 달라야지만 1대1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맞죠. 왜냐하면 A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다 각각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1대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1하고 4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하고 4는 다른데 그때 f의 1과 f의 4 대응하는 함수값을 생각해 보니까 f의 1은 2고요. f의 4는 10이에요. 서로 다르죠. 이거 만족하니까 이거 1대 함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값들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2하고 3인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위에 있는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지금 x1이라고 하는 x의 값이 보이고
x2라고 하는 x의 값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응하는 값들을 생각해 보니까 함수의 값은 높이에 해당이 될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빨간색 직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쵸? y equal a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a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상에서 봤을 때 x1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높이가 a인 거죠. 그러니까 f에 x1을 하면 a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x2도 마찬가지로 그때 대응하는 값이 a이기 때문에 f의 x2가 a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x1과 x2는 서로 다른 값이죠. 거리상으로 봐도 당연히 다른 값이에요. 자, 서로 다른데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들은 서로 같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함수도 역시 뭐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이제 판별할 때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생각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도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함수인 걸 판정할 때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렸었죠. 그래프에다가 수직선을 그려서 이게 하나에서 만나나, 두 개 이상에서 만나나, 이렇게 판정했는데, 1대1 함수는 반대로 수평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수평선을 쭉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면 1대1 함수인 거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일 때 왜 1대1이 아닌지는 지금 이런 수식에 의해서 우리 명제 성립하지 않은 거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함수 한번 보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y는 x세제곱이라고 하는 다항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3차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x의 차수가 3차인 건데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보통은 미분 파트에서 많이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지금 이 기초수학에서는 이런 함수가 3차 함수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역시 x3승도 우리가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 함수는 1대1 함수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정할까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선을 어떤 y값에 대해서도 계속 그려봤을 때 어떤 수평선에서도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지, 그렇죠? 각각의 수평선에 대해서 각각의 한 점에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고 지금 이 조건 만족하니까 이것은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수평선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쭉쭉 그려보면 모든 수평선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과는 뭐다?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까지 봤고, 자, 예제 1번에 보면 다음 각 함수 f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고, 이 r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기호였죠? 그죠? 실수, 리얼 넘버를 다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기호로 썼었고,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은 실수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어디에 대응되는가? 역시 실수로 대응된다. 즉, 치역의 멤버들도 실수의 원소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실수에서만 이 함수를 고려해보자라는 얘기고, 자, 그럼 A, B, C번이 보일 텐데, 여기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고,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자, A번은 어떤 함수인가요?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3이면서 y절편은 4인 리니어 펑션이죠.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2차원 평면에 자, 기울기가 3이면서 4라는 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즉, x가 0일 때 y는 4가 되는 거죠. 4를 지나는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이다. 대략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대1 함수인가? 수평선 그려보세요. 자, 한 점에서 만났죠. 또 다른 수평선을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죠. 다른 데다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1대1 함수가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여러분은 서술할 때 1대1 함수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어떻게 되나요? B번은 지금 2차 함수네요. 자, B번은 y는 4x제곱 더하기 2x. 자,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당연히 x에다가 뭐 넣고 1에다가 뭐 넣고 이런 식으로 x값에 대응하는 y값을 쭉 찾은 다음에 연결해주면 되지만 더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y는 자, 4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똑같은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x 더하기 어떻게 될까요? 4분의 x, 4분의 1로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제곱한 거 우리 풀어서 썼을 때 x제곱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남는 거니까 4에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4분의 1이 추가로 얹어졌기 때문에 다시 4분의 1을 빼주면은 위의 식하고 완전히 같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결국에 뭐다? y는 지금 기본 형태 4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2차 함수를 x축으로는 얼만큼?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4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y는 4x제곱이라 하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 함수를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움직여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지금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원래 이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이었으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함수는 지금 y축 대칭 2였는데 지금 축도 변환이 돼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즉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이 함수는 일단 1대1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수평선 하나 쫙 그려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어떠한 수평선을 그리더라도. 그래서 이 B번은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가 아닌 이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정의역을 바꿔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쵸?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은 모든 실수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의역을 내가 제한시켜 버리면 그 영역에서는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즉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있는 값을 x의 정의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프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함수의 일부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린 요 반쪽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평선을 그리더라도 어때요?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리면 1대1 함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하자. 또는 어떻게 제한시켜도 괜찮을까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쪽으로 반쪽으로 제한시켜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여기 뭐 폐구간이 돼도 좋고 또는 개구간이 돼도 상관은 없죠. 1대1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또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x는 0인 거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x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뭐 0일 때부터 나는 뭐 3까지만 보겠다. 이래도 상관없죠. 또 0일 때부터 뭐 10일 때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정의역을 제한하는 거다.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죠. C번은 지금 뭐냐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3차 함수라고 하면 되는데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에서 이 x의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져요. 자, 우리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2차니까 이렇게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3차의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뭔가 굴곡이 생긴다. 모든 것이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개형이에요.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스무스한 곡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낼 건데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거는 y를 의미하는 거죠. y 값을 의미하는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게 되고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것은 또 x가 무엇이 있을까를 역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되는 x값들을 한번 찾아보자. x로 묶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고 x의 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네요. 그럼 x는 0,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또 x가 2일 때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더 정확히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르니까 대략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고 여러분이 이 함수가 1대1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을 때는 이 점에서 하나에서만 만나니까 1대1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수평선을 그렸을 때는 자, 두 군데서 만나고 만약에 여기다 그려주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1대1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시키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 보면 2부터 해가지고 이 이상인 x에 대해서만 생각해주면 이거 다 1대1 대응되죠. 왜냐하면 이 지금 파란 곡선에 대해서는 어떤 수평선을 그리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제한을 시키던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1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키면 1대1 대응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에서는 정의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1대1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자, 예제 2번에 다음 함수는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자,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고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 보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 지금 이 명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두 개의 원소를 내가 임의로 선택했을 때 함수의 값도 다르다면 1대1 함수다. 대우 명제로 생각했을 때는 그쵸, 함수의 값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그러면 그 x1과 x2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자, 이 대우 명제를 보임으로써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x1과 x2에 대해서도 그죠? f의 x1하고 fx2가 같다면 x의 1과 x의 2는 같다? 이것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함수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디냐면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점, 즉 x는 2를 제외하고 2를 제외한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지금 x1과 x2라는 것은 x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가 2가 아닌 x1과 x2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만 제외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명제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함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함수 얘기하면서 그려봤던 함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함수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x-2분의 똑같이 맞춰주고 x 더하기 4를 만들기 위해서 6을 더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했을 때 1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x분의 6이라고 하는 이 함수, 유리함수의 모양에서 x쪽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쪽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근선은 뭐가 된다? 원래 y축이 점근선이었던 x분의 6에서 x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2라고 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수평선을 그리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 함수인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면 이 명제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시작할게요. 이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 결론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고 그렇다면 f의 x1이라고 하는 것은 x1-2분의 x1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것이 fx2랑 같다? 그러면 x2를 대입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된다면 자, 그 얘기는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자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되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4하고 x2-2 곱한 거하고 x1-2하고 x2 더하기 4를 곱한 것은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쭉 풀어서 써보면 x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4x2 2x1 8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을 생각해 보면 x1, x2 그 다음에 더하기 4x1 2x2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즉 양변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값은 서로 빼준다고 생각해서 없애고 마이너스 8도 없어지고 따라서 뭐만 남나요? 4x2 마이너스 2x1은 4x1 마이너스 2x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1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6x1은 자 4x2 이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6x2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하고 따라서 결론은 x1과 x2는 서로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명제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어진 함수 fx는 1대1 함수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제 3번. 자, 함수 fx는 4x제곱 더하기 2x가 있는데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함수는 지금 우리 앞에 예제에서 같이 본 예제죠. 자, 이 예제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 그래프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즉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 위치도 x값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x축에 걸려있는 이 점이 어디인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이 y값을 의미하니까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2x가 0이라고 하면 그러면 2x로 묶어냈을 때 2x 더하기 1은 0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것은 x가 0이거나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의미하니까 아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1대1 함수가 아닌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수평선 이렇게 그리면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보이려면 우리가 앞에서 1대1 함수의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즉, x의 두 개의 값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함수의 값은 서로 같게 되는 어떤 발레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서로 다른 값이죠.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서로 다른 x의 값인데 그때의 함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0일 때는 지금 함수 값 0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서로 같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x1과 x2는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왔는데 그때 f의 x1과 fx2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달라야지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따라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1대1 함수를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한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1대1 함수라는 조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역함수의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뭐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뭐 적분을 정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응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고 1대1 함수가 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